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살짝 틀어보면 유영재가 이렇게 여성 관객과 열심히 춤을 추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모습이긴 하지만 바로 혜은이 씨의 이 무대 라이브에서 신이 났던 유영재와 관객의 이 커플 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춤사위가 사실 많은 대중분들에게 널리 번져서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흥에 겹고 많은 여성분들과 춤을 추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영재 본인 법망을 피해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조차 모두 다 계획범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터지고 있고요. 급기야 함익병 씨가 나서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황당한 사태, 그리고 유영재 본인 정말 정신병원에 여전히 입원을 하고 있을까요? 왜 퇴원설까지 돌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면밀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훈숙 씨와 관련해서 이미 갑자기 이 노동자의 날이 아니죠.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의 날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보면 이혼만으론 못 참는다. 이윤진부터 선훈숙까지 이혼과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선훈숙 씨의 친언니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최대치 수준으로 벌려버리고만 유영재에 대하여 선훈숙 씨의 친언니가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일파만파 번져버리고 말았죠. 뭐 제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뭐 그냥 담을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거의 마지막 직전까지 갔었던 신체 접촉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제가 아까 앞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신체 접촉 자체가 그냥 단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단계의 범죄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바로 그 직전까지, 마지막 직전 과정까지 다 갔다라는 거. 이거 보신 분들 제 영상에다가 정말 너무 놀랍다라는 댓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선훈숙 씨의 친언니분이 왜,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왜 친언니분이 5번이나 그런 신체 접촉이 있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느냐. 이해가 안 된다. 나 같으면 진작에 여기에 대해서 폭로했을 거다. 이쯤 되면 본인도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딱히 불쾌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와, 전 이게 말 같은 소린가 싶습니다. 이 댓글 남기시는 분들 정말 같은 여성분들 맞으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인의 일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친언니, 본인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5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흔한 말로 어디 정말 80년대도 아니고 202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5번이나 이 얘기를 하지 못했고, 첫 번째부터 공황장애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서 5번까지 되는 과정 중에 복용하는 약의 양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라는 언니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대고도 말도 안 되게 그쯤 되면 언니도 그냥 기분이 딱히 안 나빴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놀랍고, 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 언제까지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억울함이 있어서 해명이 되든 아니면 모든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구속이 되든 끝까지 이 사태를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사회 정의라는 게, 정의 구현이라는 게 적어도 유튜버들이 조회수 좀 나온다고 쭉 올리다가 떨어지면 안 올리고, 이것보다는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심각함을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회수에 상관없이 계속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신병원에 결국 입원하게 된 것이 저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갔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버젓이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로 드러나 바로 구속되거나 뭐 최악의 경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정신병원의 입원이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최악의 정말 최대치 수준의 행동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이 이제는 언론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빗발치고 있는데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여전히 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송 활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누가 등 떠민 게 아니라 본인이 5번에 걸쳐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으로 도피하듯이 입원했단 말이죠. 자, 제가 많이 전달드리고 있는 이 안진용 기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유영재 씨의 최측근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본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만약 나중에 본인이 했던 이 추악한 행동들이 워딩으로 작성이 돼서 정말 기사화되면은 이거 뒷감당 본인이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면은 내가 이런 누명까지 쓰고 살아야 하나, 목소리가 다 포기한 사람 같아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했다라는 측근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게 누명이라고 한다면요, 저도 발벗고 나서서 이 누명을 쓰게 된 이유와 진실을 널리 알릴 겁니다. 만약 유영재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올린 영상의 수십만 회가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 누명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때까지 유영재라는 사람의 행동 거지와 또 많은 증언들, 폭로들을 보면 이게 정말 누명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건요, 유영재의 측근은요, 입원할 시기에만 통화를 하고 나서 통화를 하지 않아 현재 상태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원할 때만 통화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유영재와 통화를 하지 않아 현재 입원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냥 내원치료, 제가 통원치료를 말씀드렸죠. 이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아무나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신병원의 금액이요,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하고 다르게 굉장히 비싼 금액이 있어서 사실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가족들 중에 누군가를 강제 입원시켜야 하는 경우 병원 앞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병원을 굳이 입원까지 한다. 유영재라는 사람이 재산 자체가 지금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재의 이 상황 속에 만약 정신병원비까지 내려고 한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심각한 우울증이 보여 30분,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입원시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정신병원의 입원 상태에 대하여 대화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그야말로 일상생활조차가 되지 않고 내가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정신병원의 본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대화가 가능하고 약 처방으로 어느 정도 호전될 것 같다면 일반 병원으로 방문하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닌데 왜 입원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입원하고 난 뒤에 약 1시간 만에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더 놀라운 건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탁 입장하는, 그것도 짐도 잘 싸가지고 입장하는 모습이 지인에 의하여 사진과 함께 보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뭔가 누가 생각해도 이번 사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치로 추정이 되고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정말 하게 된 최악의 신체 접촉,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강제로 한 이 접촉의 최대치라고 했을 때는요, 제가 볼 땐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이 유영재 본인이 이 입원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퇴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유영재 본인이 이때 언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리고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하루하루 사용되는 정신병원료 입원료가 엄청 비쌉니다. 여기에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이 정신병원에서는요, 강제 퇴원과 같은 조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입원할 정도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진단 의뢰를 받았던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가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강제 입원이 존재하듯이 강제로 퇴원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입원해서 받을 치료가 아닐 정도라면 퇴원시킨다라는 겁니다. 정신병원에는요, 지금 너무나 심한 상태의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신병원 개수가 많습니까? 결코 많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유영재 본인 연락도 되지 않죠? 그 이후로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퇴원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급기야 함익병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선우은숙 씨가 남편을 향한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밥 먹는데 쩝쩝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건 남편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다라고 하자 이지훈 변호사와 함익병 의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게 만약 거슬리게 들린다면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다라며 이미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두 사람의 이 결혼 당시 때의 모습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지훈 변호사가 초등생 동창회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야말로 바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동호회보다 동창회가 정말 특히 문제가 많다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함익병 씨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동호회가 바람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 동창회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10년 알고 지내면서 아는 사람이지 남녀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동호회는 취미가 같고 만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지훈 변호사가 아시다시피 각서에 대한 부분도 선우은숙 씨가 당시에 유영재의 각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존재한다라고까지 동치미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지훈 변호사도 그렇고요. 함익병 씨도 그렇고요.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 유영재와 선우은숙 씨의 이 이별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유영재 본인은 정신병원으로 도피하듯이 입원했지만 결국 이 최대치 수준이 인정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론이 다시 한번 썰물처럼 급반전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긴급한 뉴스가 터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선우은숙 씨와 이 유영재 사태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여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더 이상 새로운 뉴스도 없는데 너무 울고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결과는 드러날 것이고 모든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선우은숙 씨 친언니에게 신체 접촉을 했는지가 경찰 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 타이틀 단독 기사로 올라온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신체 접촉이요 그냥이 아니라 최대치 수준이다. 와, 이 최대치 수준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일지 많은 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마음을 좀 다잡고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쭉 쏟아지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1일날 채널A 강력한 4팀이라는 방송을 통하여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근황이 전달이 됐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피해 조사를 완료했다. 내용을 쭉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찾아낸 내용을 추가 전달드리겠습니다. 강력한 4팀에서는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피해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전파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날 기자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선우은숙 친언니는 이번 주 초, 그러니까 5월달 초인 것 같죠? 아니면 4월 초일 수도 있습니다.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선우은숙 친언니께서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요, 피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5월 1일 날 이 이야기가 방송을 탄 걸 보면 이번 달 초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4월 마지막 주 중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해요. 유영재가 이렇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을 인정했다라는 음성 녹취 파일과 함께 공황장애를 증명할 진단서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추가 조사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채널 A에 이번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사회심리학 박사까지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는데요. 선우은숙 씨 측의 변호를 맡은 노정원 변호사 역시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악수를 하거나 어깨 동무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행위다. 강력한 4팀에서는요. 선우은숙 씨 측근이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신체 접촉이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최대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취재 내용을 전하며 더욱더 큰 충격을 더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는요, 이제 혼인 취소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직접 고소 및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 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우은숙 씨 측은 무려 이 언니에게 5차례에 걸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혐의를 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 내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결국 선우은숙 씨가 기절할 정도로 너무나 놀랬고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 증거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혼인 취소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유영재는 나에게 이 범법자의 프레임을 씌웠다. 처음 만난 날 2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다 이야기하고 결혼했다. 동거한 사실, 사실혼, 양다리 등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선우은숙과 결혼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이성과의 만남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선우은숙과 결혼했다. 3혼 및 사실혼 관계를 속였다는 건 역시 모조리 부인했지만 이 내용을 담은 영상은 현재 삭제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26일 날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친동생과 정신병원을 찾아 자진 입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건요, 최대치 수준이라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사한 내용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많은 분들이 살다 보면 등도 좀 쓸어 내릴 수도 있고 손도 좀 잡을 수도 있고 포옹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제가 분명히 좀 2차적인 가해라고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는요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란 얘기해요. 보니까 최대 수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대치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단순히 이야기하고 단순히 끌어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범죄 그 자체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을 했단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해요. 단순히 주고받은 이야기라던가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유영재 본인이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녹취 파일 원본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진단서까지 함께 제출이 됐고 나아가서 상세한 증언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체적 진술은 당연하고요. 증거물까지 제출이 됐다고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건요. 이 증거가 단순히 녹취 파일이 아니라 뭔가 다른 증거물까지 제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어떤 증거물이 있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단순 녹취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유영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제공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역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번 신체 접촉의 최대치가 뭘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선운숙 씨의 친언니 처형을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라고 하는데 최대치라고 한다면 당사자와 대중들 모두가 너무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도 말을 보탰습니다. 선운숙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아픔이라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목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직전 과정까지 갔다는 거다. 와, 정말 너무나 지저분해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담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게 뭘 의미하는지 충분히 여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지막 단계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그 직전 상황까지 갔단 얘기예요. 제가 사실 많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뭐 힙이라던가 상반신이라던가 이런 곳에 분명히 손이 닿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가짜뉴스 아니냐, 오바 아니냐, 언제까지 유영재라는 사람을 괴롭힐 거냐 이런 얘기가 오늘 직전 영상에까지 달렸었는데 보십시오. 팩트는 항상 드러나는 법입니다.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법이죠.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직전 상황까지 갔다라는 건 흔한 말로 볼장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70대의 자신의 와이프의 언니에게, 처형에게 충분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입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유영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나에게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고 있다. 조사와 법적 측면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뽀뽀를 했고 끌어안은 수준이 아니라 제가 상세히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답답하지만 할 거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제가 좀 치가 떨립니다. 제가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친언니분에 대한 혐의가 고소됐을 때 유영재 씨라고 뒤에 호칭을 붙이는 걸 과감히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영재라는 사람이 범법자로 확정이 되는 결과 발표가 날 경우 아마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저는 앞으로 더 많이 다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니 선운숙 씨와 친언니분이 공황장애 약을 최대치로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최대치, 최대량을 먹고 있다고 해요. 정신적 고통 수준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무려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5차례입니다. 5차례. 처음에는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처음 당하고 나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너무나 놀랐던 친언니분은요. 이때부터 이미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총 5차례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까지 계속 유영재에게 당하면서 점점점 공황장애 약을 많이 먹게 된 겁니다. 선운숙 씨 또한 이혼으로 인한 충격이 아니라 언니의 피해 고백으로 인해 졸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선운숙 씨 당사자 역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언론에다가 기사 보도를 하고 자신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것도 자진 입원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사진을 찍어 올렸으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신병원으로 도망간 건요, 유영재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도 면밀하다라고밖에 보여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한 여성을 그렇게 건드렸다라는 건 완전한 범죄 행위인데 거기에 대고 나에게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손을 댔다? 와, 이게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친동생이란 사람은 유영재가 걱정이 되어 전날 방문했다가 상황이 이상해 보여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유영재라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데요? 뭘 했습니까? 고작 번개탄을 인터넷에 검색한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극도의 우울감이라고 판단하여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정말 모르겠어요. 유영재라는 사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당장 끌어내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정말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선우은숙 씨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 대해서도 맞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은 이 모든 걸 했다라는 과정이 정말 경찰 조사에서 확실하게 팩트로 드러나는 순간 징역형은 당연하고요. 구속 조치 100%입니다. 이거 뭐 합의하고 벌금형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구속 조치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행동을 유영재 본인이 했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대중분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과거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장면도 과거의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유영재 본인이 진행하던 이 가요쇼인데요. 이게 벌써 한 6, 7년 정도 된 영상입니다. 보니까 일반인으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가요쇼에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어딘가 바라보고 있다가 슬쩍 다가오더니 보이십니까? 자연스럽게 등 쪽에 터치를 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막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영재 본인이 뭐 별다른 뜻이 있어서 등에 터치를 했는지 아니면 이 참가자분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걸로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전국 노래자랑처럼 노래를 평가하고 합격 탈락 여부를 받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위로하듯이 이렇게 등을 쓸어내리는 유영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뭐 꼭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어떻습니까? 좀 자연스럽잖아요. 이 선우은숙 씨도 전부터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유영재라는 사람이 여성 팬들이 많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킨십을 많이 한다. 그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이 여성분들에게 쉽게 좀 터치를 하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이게 나쁜 의도가 무조건 있다, 저 행동 아주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습들로 미루어 봤을 때 상당히 자연스러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영재의 행동이 결국 트롯 가수, 최고의 가수죠. 이 송가인 씨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영재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인데 정신병원에 찾아온 여자가 있다고 해요. 야, 이거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과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이 여성분들을 다독이거나 위로하거나 신났을 때 포옹하거나 반가웠을 때 손을 잡는 이 행동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모르겠습니다. 혹자들은 이걸 보고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냐, 미국 스타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유영재 본인이 미국 생활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자, 그런데 이 선우은숙 씨에 대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으로 결국 입원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정신병원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이 정신병원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다양한 형태의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고 심각한 증상 때문에 환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입원을 하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죠? 스스로에게 뭔가를 하거나 남에게 뭔가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입원을 하게 된다. 이 유영재 본인은요, 지금 본인 스스로에게건 아니면 나아가서 남들에게건 위해를 가할 만한 점이 생각이 돼서 입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의사분이 판단하여 강제 입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피력했겠죠. 그리고 입원 절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2명의 동의 및 입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증상에 따른 진료를 받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입원까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유영재 같은 경우는
자진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동생이 직접 동행을 했고 지인분이 함께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사람이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여기에 형성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상식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치료를 받고 있겠죠. 정신병원 입원 치료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 이 정신과 입원 치료의 의도는 정신건강에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과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속적인 케어를 하고 있다란 얘기예요. 결국 이 정신병원은요, 많은 조현병, 치매, 지적장애, 자폐성 등 치료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환자를 수용하거나 관리하는 주 목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리분별이 되는 환자나 급성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가급적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병동에 입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저는 팩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유영재 본인이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자진해서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상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리분별이 충분히 되는 환자들, 쉽게 말해서 너무 극도로 힘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요, 가급적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병동에 입원하는 걸 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신병원이라고 하면요, 뭔가 약간 좀 무섭고, 뭔가 좀 어렵고, 두렵고, 이런 느낌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만해서는요,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정신병원이라는 건요, 저 좀 이렇게 보면 팔다리가 묶여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좀 치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분들을 수용하기 위함인데, 여기에 보통 정신병원은 강제 입원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유영재 본인은 자진해서 입원을 했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억울하거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기자회견을 열어도 모자랄 마당에 이렇게 포박당할 정도의 심각한 사람들만이 입원하는 이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갔다? 정신병원에서 내원치료, 통원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입원을 했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두 사람의 파경의 이유에 대해서 관상학적으로 푼 좀 독특한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는 내면을 중시하는 관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영재 본인은 외면을 중시하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우은숙 씨는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관상이고, 유영재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에 매력을 느끼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도움이 되는 면에 매력을 느낀다. 이거 뭐겠습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인맥이건, 내가 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는 관계자건, 또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건, 무엇이 됐건 나에게 좀 더 외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에서 매력을 느끼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돈 때문에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다라는 많은 이야기와 루머들까지 쏟아진 상황 속에서 이 얘기가 이 선우은숙 씨에게는 좀 더 남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선우은숙 씨는요, 서두르지 않은 편이고, 유영재라는 사람은 즉흥적인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 즉흥적인 면이 강하다라는 건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유영재 본인의 댄스를 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들, 많은 여성 팬들과 어울리는 모습들만 봐도 상상이 되실 거예요. 반대로 선우은숙 씨는 좀 절제된 언행으로 살아가며, 유영재는 자유분방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결국 선우은숙 씨에 비해서 유영재는요, 타고난 성품이 바뀌기 힘들다고 해요. 결국 두 사람은요,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관상궁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극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상극의 관상을 만났을 때는 오랜 시간 지켜보고 대화를 하고 신중하게 결혼을 고려해야 탈이 없다고 합니다.
호감이 간다고 하여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파경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참 의아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상학적으로, 물론 이게 뭐 유사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관상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두 사람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이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에도 그 누구도 두 사람이 환상의 궁합이다라고 말했던 관상가들이 없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헤어지게 된 것일까요? 뭐 그런 면을 떠나서 유영재 본인이 이 선원숙 씨와 나아가서 언니분에게 했던 행동은요,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절차들과 정신병원의 입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신병원을 찾아온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좀 적겠습니다. 이런 썸네일의 영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올리고 나면 또 교묘하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보면은 보이세요? 야, 굉장히 대단한 썸네일의 제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영재가 있는 정신병원에 찾아온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송가인 씨 얘기는 뭘까요? 이게 얼마나 분개했는지 이 영상의 조회수가 수만 뷰가 나왔습니다. 송가인 씨의 팬분이 저에게 직접 제보를 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 송가인 씨가 유영재에게 그런 일을 당한 거냐? 송가인 씨가 과거 행사 여왕, 지금도 뭐 행사 여왕이라 할 수 있겠죠? 행사하면 송가인 씨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행사를 다녔던 송가인 씨입니까? 그런데 이 송가인 씨가 행사 때마다 관객을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증언을 쏟아냈고 급기야 송가인 씨도 유영재에게 뭔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만든 썸네일의 영상 때문에 오죽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송가인 씨의 팬분이 저에게 이런 제보를 했겠습니까? 자, 송가인 씨는 정말 많은 행사를 다녀왔고 지금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 트롯 가수 중에서는 트롯 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송가인 씨에 관련된 이런 신체 접촉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혐의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가수 송가인 씨의 팬클럽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뉴스가 섞여 있는 기사에서만 관련 내용이 있어 보일 뿐 송가인 씨는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당연히 가짜 뉴스겠죠. 물론 이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다양한 라디오 가요쇼라던가 다양한 이 무대의 행사에 많은 가수들과 함께 섰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렸던 혜은이 씨와의 무대에서도 등을 쓰다듬는 행위가 발견이 됐어요. 이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죠. 그래서인지 그 가짜뉴스를 올리는 네 글자의 채널은 썸네일과 영상에 그런 내용을 몰상식하게 담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짜뉴스들이 오히려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포장하게 되고 뭔가 흐리게 본질을 만들고 있습니다.